PM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내용, 전문가 그룹 로얄 패밀리 홍동주 체온 의학 작가이자 그룹 대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PM Q&A 12번째 시간입니다. 스타틴 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 PM 섭취하면서 중지할까요? 아니면 계속 복용할까요? 이 내용인데 꼭 스타틴 약뿐만 아니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혈압약도 있고요. 각자 갖고 있는 질병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약들도 있죠.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약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략은 1000개 정도의 약이 있어요. 각 질환에 따라서 먹는데, 그 중에서 스타틴 약을 꽤 많이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PM 섭취하면서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끊어야 것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약 끊으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의 권한은 의사한테 있는 겁니다. 수치상의 기간을 고려해서 주의 깊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을 끊어라. 이것은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 이거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는 것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약을 끊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PM 주스를 섭취했는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의사가 알아서 약을 줄여주거나 중단시킵니다. 또 하나는요, 본인이 봤었을 때 약 먹은 지가 얼마 안 돼. 그렇게 뭐 중요한 질병이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요, 본인 스스로가 조절을 하면서 중단시키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본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을 끊지 말고 계속 복용하세요. 저는 주장입니다. 좋아지면 담당 의사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타틴 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약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스타틴 약을 처방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러면은 스타틴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약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심혈관에 위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죠? 뇌졸중 같은 거. 그러면 스타틴 약을 무조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해진 겁니다. 교과서예요. 스타틴 약이란 무엇인가? 어원은요, 스테어,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테어, 못 가게 한다, 억제한다, 멈추다 라는 뜻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양리학에서는요, 앞에 주제가 있고 전미사로 붙어요. 핵심 내용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멈추게 하는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 이것을 멈추게 하는데 어떻게 멈추느냐?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하는데 이것을 합성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몸 안에 HMG 코아라고 하는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요, 간에서 합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지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쁜 콜레스테롤은 대략은 어떤 기름에서 많이 만들어지는가? 동물성 기름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동물성 기름, 특히 대표적인 것이 고기겠죠. 삼겹살을 구워 먹든, 소고기를 구워 먹든, 오리고기를 구워 먹든, 먹으면 그 안에 동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내 몸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간에서 분해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스타틴 약을 이렇게 심혈관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질환 때문에 복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스타틴 약이 HMG 코아라고 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예요. 이것을 억제해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HMG 코어라고는 이 효소는요,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중간 단계에 요게 작용을 합니다. 요게 없으면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케톤체 합성 경로의 중간 단계입니다. 케톤은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할 때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220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보상을 왜 받냐?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1200에서 1400 칼로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활동을 할 경우에는 2200에서 2400 칼로리가 필요한데, 칼로리는 열량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열이 내 몸에서 활성화되면은 에너지와 체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포도당이 부족해지게 되면 일은 했는데 급여를 못 받잖아요. 보상으로 다른 걸 해주는데 이게 케톤체입니다. 이 케톤은 지방을 분해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지방 갖다가 에너지를 만들 때는 지방은 기름이니까 기름이 연소할 때 시커먼 게 나온다. 이것을 우리는 매연이라고 하고 나무가 타서 나오는 것을 연기라고 하죠. 연기는 좋은 거고 매연은 나쁜 거죠. 기름은 연소할 때 내 몸에서 케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강한 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산성화가 된다. 그러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아토피, 암 이런 질환들이 따라오겠죠. 그럼 내 몸에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뺄 겁니다. 이것을 부갑상선, 파라토르몬, 호르몬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갖다가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양자기 검사를 했었을 때에 10명에 8명, 9명은요, 산성으로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가 먹는 식생활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환경이 그러니까 계속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성 수치가 높게 나오고 칼슘, 유실률이 높게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호전 반응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죠. 가장 큰 호전 반응 두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 이게 썸네일이에요.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이게 딱 뜨는 거죠. 이 제목이 약은 치료제인가 아니면 평생 관리제인가 이 내용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약은 허가받을 때 치료제로 받는 겁니다. 관리제로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약 먹으면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가 되면 다시는 약을 먹지 않는 게 약의 기본인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치료가 안 돼. 아, 그러면 왜 먹는 거야, 이거를? 도대체?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약 먹고 치료가 안 된 게 아니고, 치료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하루 동안. 그러면 치료가 됐는데, 왜 다시 또 수치가 올라갈까? 그분의 삶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살아온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절대로 내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이거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내 질병에 대해서는 약으로 관리하면서 먹을게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할게요. 이렇게 타협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날까요? 세포만 죽어나는 거지. 세포만. 세포는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이 콜레스테롤, 이 스타틴 약을 먹게 되면 가장 큰 위험 두 가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먹으면은 정상이 되고 사실 괜찮아. 근데 이 약을 장기 복용할 때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끔 우리 몸을 하나씩 하나씩 길들여 가기 시작하죠. 이 약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현대의학과 약은 결과 치료죠.
어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결과에 접목해서 치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PM은 영양의학이죠. 영양의학은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원인은 병원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 가서 치료받을래? PM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는 쪽으로 할래?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PM 영양소를 섭취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면 병원 갈 일은 그다지 대사성 질환으로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 걸려서 지금 스타틴 약이나 다른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 속에서 점점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스타틴 약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죠. 하나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한다. 코큐텐 생성을 억제한다. 그런데 이 코큐텐 억제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케톤체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산성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요. 코큐텐 생성을 억제하니까는 근육에 있는 세포들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근소실이 발생되고 근육은 체온, 열을 저장하는 곳이니까 얘가 소실되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차가워지게 될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요, 다른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가장 나중에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내 몸에서는 다양한 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억제하기 위해서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원료도 콜레스테롤이에요. 또 하나는요, 식생활 개선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요, PM을 장기 섭취해도 저는 왜 콜레스테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좋아졌는데 요거만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는 내용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콜레스테롤은요, 여러 질환 중에서 가장 나중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PM을 섭취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상 지질 혈증이나 심혈관, 뇌혈관, 당뇨,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것 때문에 먹는 스타틴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PM을 섭취해서 내 몸을 회복하고 이 약들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더 건강하게 남은 미래를 안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아침 방송 PM Q&A에 대해서 12번째 시간으로 스타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PM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삶,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PM으로 약을 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